이제 재정파라고 그러죠. 네네. 그 참여 단체들 이해관계가 좀 어긋날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는요. 네. 제가 이제 표현을 잘 쓰겠습니다.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라는 네, 표현을 네, 쓰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제 보수당 측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새로운 보수당은 당대답당, 정당 대 정당 간의 어떤 통합을 하고 혁신통치위는 진짜 보조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네. 입장인 것 같고 그때서 탈퇴한 건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혁신통치위는 무슨 소리냐,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한국당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음 주 되면 좀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박형준 그 위원장을 네, 네. 왜 그렇게 새로운 보수당 또 유승민 쪽에서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뭐 물러나라고까지 하고 그건 어느 정도예요 상황이? 이제 꼭 물러나라고 어제 이제 물러나라고 요구했는데 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참석을 안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네, 이제 네. 아침에 하태경 그 대표랑 만났습니다. 네, 네. 만났는데 우리 오늘 회의 안 가는 거 아니다. 간다. 네. 아. 오늘 두 명이 개인 사정 때문에 공식적으로 불참이 아니라 개인 사정 때 한 명은 너무 아프고 한 명은 또 오늘 5당 정책 간담회가 있어서 네. 빠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안 가는 거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 과정에서는 그런 그 삐걱댐은 어디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있었던 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오늘 저 뜻밖의 굉장히 큰 모임이 돼버렸습니다. 오.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국민통합연대에서 그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고 네. 한 6개 단체 정도만 이제 초청을 했어요. 아. 그런데 뜻밖에도 소음을 듣고 우리 중도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15개 단체가 오늘 모였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그래서 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내자. 네. 그다음 두 정당의 경고를 계속 내자. 네. 그리고 새로운 보수 통합 세력이 나오려면 두 정당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두 정당은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아하. 그래서 참신한 보수 범보수 진영의 인재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네. 지원을 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된 것을 오. 비판하자. 이런 모임이 오늘 조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매주 한 번씩 네. 회의를 하기로 하고 이 정당 그러니까 정당을 뺀 시민사회단체 대표제 연석회의가 네. 이제 정례적으로 모여서 네. 보수단체의 힘을 보여주는 그래서 정당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또 정당에 압력을 넣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오늘 처음입니다. 이게 보수 정당들 역사상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유, 그래서 진짜 잘 오늘 됐습니다. 그것을 하고 제가 뒷마무리하고 오니라 좀 늦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보면은요, 이 우리 공화당에서도 지금 조원진하고 홍문정하고 네. 완전히 갈라섰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보수 통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 말을 하면은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런 데또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야, 네, 어떻게 네. 그렇게 뭐 아니 함부로 그래도 뭐 이야기할 수 이거 있느냐. 저기 그런데 우리끼리는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현재 혁신통추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한 통합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당대당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빠지지는 않고 네. 투트랩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당이 네. 당대당에 대해서 별 동의할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108명 대 8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네. 의원들도 불만이 많죠. 어떻게 108대 8이 10대 1인데 네. 10대 1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1대 1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혁신통추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통추위에서 녹여내면은 네. 최소한 2월 초에는 네. 이제 창당 신당 통합신당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저기 발족을 해야지 추진위가 발족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추진위가 곧 통합신당입니다. 네. 이제 통합추진위가 발족을 하면은 네. 이제 통합추진위가 발족할 때쯤 되면은 통합에 참여할 정당 아닌 정당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을 안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타락한 세력은 반통합 세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피차 네. 죽을 건데.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그 거대한 힘에 밀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한두 명 정도는 나고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통합이라는 네. 게 100% 한다는 건 완벽한 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굴러는 가고 통합은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든 통합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김용호 네. 이 공관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네. 지금 이 김용호 그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겠다 이랬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그 내려놓을 그 자세가 돼 있는 분위기는 어때요? 얘기 저는 들어보면. 황교안 네. 대표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아, 네. 종교인으로서도 진정성을 믿고요. 어찌됐든 혁신통추에 대해서 들어온 것도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결단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본인의 회사 운영권 상당부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한국당도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 되는 순간 혁신통추이 뭐냐?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다면서 네. 그럼 이건 뭐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지요. 그런데 이제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추위하고 새로운 보수당에도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 경선을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국민 경선을 하려면 안심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심 번호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무슨 강남구다, 네. 영등포구다. 그럼 네. 영등포구의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영등포 구민의 핸드폰 번호를 따와야 됩니다. 그걸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은 KT, 네. LG, 네. SK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그 회사에서 자기들 주소에 맞는 네. 영등포 주민 핸드폰 번호를 주는데 네. 제 번호가 끝번호 1233면 1234 주면은 개인 정보 누출 때문에 그렇죠. 4321 이런 식으로 바꿔서 주는 겁니다. 아. 이 번호를 선관위에 넘기면 선관위가 해당 정당에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말해 역순으로 말하면 해당 정당에서 선관위 요청하면은 선관위가 통신사 요청을 하고 네. 통신사가 그걸 만들어서 돌려준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네.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그런데 이 복잡하겠네요. 요청 시한이 네. 거의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그 요청을 하려면은 각 정당의 선관위원장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임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그 실무적 절차적 문제 때문에 네. 김영호 의장이 이제 전 의장께서 이번에 오늘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신당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네. 이 문제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호 의장도 저희 혁신통추에 스텝을 맞추겠다. 공관이 그래서 당분간 아마 공천관리위원들의 임명은 당분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 엔드김님께서 반가운 얼굴들이네요. 그러면서 보수 대통합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안심번호를 조금 말하자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그 기반으로 해서 네. 결국은 이제 공천을 주게 된다. 이렇게 그것도 별개죠. 네. 그건 지금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저기 보수당은 다를 거 아니에요. 보수- 새로운 보도.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은.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네. 그 논의는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 논의는 야, 그런데 참 이게 통합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어려운 일을 정말 어떻게든지 해내야 된다는 거. 그건 네. 시대의 사명입니다. 네. 네, 여기서 통합하지 않으면은 네. 저는 이런 표현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대표가 이제 하태경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태경 대표를 비롯해서 한 달씩 이렇게 또 돌아간다면서요. 거기 새로운 보수당은. 네, 한 달씩 자,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은 또 이렇게 돌아간다 치더라도 지금 19일에 이제 안철수가 온다 하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를 껴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안철수는 저는 진짜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정치는 가능의 예술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또 DJ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 올 가능성이 높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 측면만 본다면은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착지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는데 착지할 곳이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만든다? 네.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고 네. 반문재인 전선이랑 큰 폭이라면은 안철수 대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어찌됐든 반문재인 전선을 위해서는 정치 세력들이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 내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는 큰 틀에 용기 있고 배짱 있는 담대한 상상력으로 임한다. 이렇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또 중일 전쟁 때요. 네. 아니 일제에 맞서서 국공합장도 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못 합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보수 세력 내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뭉쳐도 된다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고려를 하겠지요. 네. 뭐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선거가 한참 이제 진도가 나간다면은 그런 결단도 내릴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그 역술인이 그 안철수 그 안철수 씨가 또 5월달에 또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또 철수한다고 막 이래갔는데 사람들이 아마 안철수에 대해서 이 철수하고 뭐 양보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안철수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이번 총선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면은 개개인의 뭐 과거 이제 이런 따질 때가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린 나이에서부터 팔순 뭐 구순 노인까지 네. 또는 저 자에서 우까지 정말 반문재인 전선이나 토탈 힘을 모아서 국가를 네. 살리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극히 현실적으로 손을 잡고 사소한 이익이나 사소한 명분, 스스로 만든 프레임, 스스로 만든 체면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